이시연, 네. 김태훈, 예. 허용환, 우가. 이철문. 요가. 스바시 제5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용기 냈고 지금도 내고 있는 일. 스바시 5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안 좋은 점 이해 바랍니다. 저는 우선 이것부터 말해야겠어요. 저희 집은 목사님의 아버지인 가정에서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형, 그 개구장이 동생, 삼형제였습니다. 저희는 삼형제의 화목한 집안에서 저는 자라왔고요. 둘째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목사님 생활을 하시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항상 전학을 다녔었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전학을 한 총 5번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처럼 교회 임기가 다르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항, 경주, 부산 이렇게 전학을 다니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랑 진짜 친해질 만만 하면 전학을 가게 돼서, 그때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친했던 친구랑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도 없고. 그래서 저는 6학년 때 제가 태어났던 포항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해고를 당하셔서 포항으로 왔거든요. 이 얘기를 하자면 정말 길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 와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없습니다. 졸업하기 2주일 전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못 받았고요. 그렇게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지금보다 더 밝았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사람들을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희 중학교 1학년은 정말 잘 보냈었어요. 공부도 전교에서 30등 안에 들어보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중학교 2, 3학년 때 저는 소위 말하는 따돌림을 당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포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불알 친구 A가 있었습니다. A는 제가 포항에 와서도 있는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이 B라는 친구를 알게 됩니다. 이 B라는 친구는 요즘 애들 말로 학교에서 진짜 잘 나가는 그렇게 인기 많고 키 크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도 이런 친구들, 이 친구 곁에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 불알 친구 A랑 제가 2학년 때 알게 된 친구 B, 이 둘이 정말 친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A랑 친하니까 셋이 한번 친하게 지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셋이 놀았었는데 제 성격이 정말 바보같이, 제 입으로 그러긴 그렇지만 바보같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희생도 저한테 피해가면서까지도 희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었지만. 그래서 B는 저를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건드려도 될 법한, 가지고 놀아도 될 만한 그런 친구로 저를 받아들였나 봐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런 장난감으로 생각했었나 봐요. 떨리네요. 다들 제가 재밌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슬픈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도 슬프지 않고 제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용기를 내고 있고요. 그것에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가. 처음에는 B는 저한테 장난을 쳤었습니다. 저는 그게 친한 친구끼리 장난 막 치잖아요. 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갈수록 저를 가지고 놀고 그게 친구로서 하는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A, B라는 친구 곁에는 따라주는 애들이 많으니까 저를 장난감으로 보는 B가 있는데 이 무리의 친구들은 저를 똑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이 되면 항상 엎드려서 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친구들이 335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 그때부터 항상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 같고 항상 무서웠었어요. 남들 시선이. 그래도 그게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좋고 한 번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짓을 해도 진짜 싫어하는 거. 제가 딱 그거였어요. 제가 뭔 짓을만 하면은 또 설치네, 또 나대네. 이렇게 저는 욕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냈었더라면 지금의 저가 없었을 테지만 저는 그때 저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은 이렇게 은근히 따돌림, 은따로 시작되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세 반이 형성되잖아요. 저는 이 A라는 친구는 제 불알 친구였는데 이 친구랑 같이 저를 괴롭히는데 동조했습니다. 나중에 사과를 받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이 친구가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농담도 막 치고 저도 재밌어서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게 조금 친해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던 중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새로운 아이들과 같이 같은 반이 되고 저는 여러 무리의 아이들과 친해졌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서로 농담도 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나요? 제가 너무 어둡게 했나봐요. B가 그게 안 입고 왔나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이었던 게 저한테는 제가 혹은 심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친한 동료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저를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스파링이라고 친구들끼리 힘자랑 하는 건데 이렇게 세워서 팔뚝을 때리는 놀이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맞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팔에 피멍이 들어서 집에 가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 죄송해가지고 제가 반팔을 못 입고 다녔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기절놀이라고 이렇게 성대를 조으면 숨이 안 들어가서 기절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면은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저는 그게 재밌는 줄, 그게 친해지는 줄 알고 바보같이 계속 아파도 제가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하루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놀이를 하면서 어울려 지내는 그렇게 진짜 저한테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친해지는 줄 알고 좋아했답니다. 제가 가장 용기 냈던 일은 이 친구들한테 맞선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끝까지 맞서지 못했어요. 저는 참고 부모님한테 알리면 정말 죄송하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랑 아버지 사이도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맨날 집에 가면은 저를 혼내시고 믿어주시지 못하시고 따로 말씀드릴 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저 죽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울면은 제가 초라해지고 제가 지는 것만 같아서 울지 않았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제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랑 매일 봤던 영화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영화 강팬이시거든요.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은 꼭 외국 영화를 보러 CGV나 뭐 롯데시네마에 가서 아버지랑 함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은 선생님께 발각이 되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끝은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얘기 하는 것만으로 정말 큰 용기를 낸 거고, 아직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제겐 정말 큰 용기입니다. 제가 근데 용기 낸 것은 이 용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알게 되고 재판도 하게 되고, 서울에서는 모르시겠지만 그때 경상북도에서는 꽤 큰 사건이었었어요. 그때 관한 뉴스의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자면, 요약하자면 3학년 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돼 이유 없이 때리고 낙서를 하고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고 샤프심을 머리에 뿌리고 심지어는 칼로 손을 찔렀다. 머리를 자르고 커튼 뒤에서 아이의 음모를 뽑았다.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끔찍했었네요. 제가 감성 발휘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거든요. 전 되게 그게 싫었어요. 세상에 제 이야기가 알려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인터넷은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한테도 제 패부, 제 밑바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평생 친구를 못 사귈 줄 알았어요. 솔직히 친구는 이렇게 치고받고 장난치는데 친구가 제 과거를 알면은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게 정말 두려웠어요. 저는 친한 친구를 못 사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환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고 그 친구들은 재판을 받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결국엔 저와 저희 어머니가 선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친한 친구들 12명을 만나고 제가 가장 용기 냈던 일은 이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연극 동아리가 꼭 하고 싶었어요. 아빠랑 매일 보는 영화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었기에 고등학교 올라서는 제가 발표 장애가 생긴 줄을 몰랐었어요. 이렇게 남들 앞에 서면은 진짜로 심장이 이렇게 떨리고 막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기를 합니까? 연극을 올립니까? 그래서 저는 연극 동아리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이거를 못 들어가면 제가 인생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오디션을 봤었어요. 무슨 독백이었는지도 모르는데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고 연극을 올렸는데, 그때 연극을 올리려면 서로 동료들과의 눈을 마주치고 대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 눈을 보는 게 정말 무서웠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상대가 저도 모르게 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생겼었어요. 그래도 저는 가장 큰 용기를 냈었습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아마 제가 큰 용기가 연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것과 제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제가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도 하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넓은 무대에서 연극도 올려보고요. 학교에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입시를 하기 위해서 수호 선생님과 만나서 연기를 배웠었고요. 제가 주제를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냈던 용기와 지금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떨리진 않지만 아직은 그런 잔해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저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 치부를 드러내서 감성을 발휘하거나 교훈을 준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힘내서 살아가고 힘든 일 있거나 그랬을 때 저는 항상 꿈을 생각했었어요. 그 새끼들 봐서라도 정말 잘 돼야지, 정말 성공해야지,
그런 부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꿈에 대한 갈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냈던 용기, 바로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꿈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제가 감히 힘든 일에 공감은 못하겠지만 서로 얘기도 하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